네, 효성중학교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드디어 2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굉장히 짧고 소중했던 우리들의 방학이 금방 지나가고 이제 다시 2학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또 갑자기 코로나가 수도권 지역에서 재확산이 되면서 여러분들 얼굴 보고 수업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어서 안타깝지만 우리 2학기에도 1학기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셨던 것처럼 2학기에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학기에는요, 과학교과에서 이 네 가지 단원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동물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오늘부터 바로 이 동물과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물질의 특성, 수권과의 수의 순환, 열과 우리 생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 오늘부터 배울 이 동물과 에너지는요, 생물 부분에 해당하는 단원이고요. 우리 식물과 에너지, 1학기 때 배웠던 그 식물과 에너지에서는 우리 식물이 하고 있는 생명활동인 광합성, 그리고 호흡, 증산작용 등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었다면, 우리 동물과 에너지 단원에서는요, 우리 동물이 하는 우리 생명활동인 주로 소화, 음식물을 먹고, 영양소를 분해해서 우리 몸에 흡수하는 작용이죠. 소화. 그리고 식물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우리 호흡을 한다고 배웠죠. 소화와 호흡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우리 음식물을 먹고 우리 몸에 발생한 노폐물을 우리 몸 밖으로 버리는 작업인 배설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몸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 그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에 영양소도 공급하고 그 우리 몸의 쓰레기 노폐물도 이렇게 운반을 하는데 그 우리 몸의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하는 작용인 순환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이렇게 동물과 에너지에서는 생물 단원이고 동물이 하는 이러한 생명 활동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질의 특성은요,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화학 단원으로 1학기 때 물질의 물질을 이루는 기본 구성 입자들, 기본 성분들을 배웠다면, 그 물질의 구체적인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우리 1학년 때는 직권에 대해서 배웠고, 1학기 때는 외권에 대해서 배웠다면, 우리 2학기 때는요, 지구과학 파트에서 드디어 지구계 여러 가지 시스템, 직권, 수권, 기권 여러 가지 중에 수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생물화학, 지구과학이 나왔고 이제 물리가 남았죠. 우리 물리 부분에서는 물리 파트인 열에 대해서, 온도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을 끝으로 이렇게 2학기에 과학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EBS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5단원 학습지를 선생님이 업로드 해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바로 계약하고 등교할 줄 알고 선생님들이 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지금 마련을 해놓았지만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우선은 여러분들 학교 오면 선생님이 출력물을 나눠주겠지만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학습하는 동안에는 EBS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5단원 학습지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것들을 활용하셔서 수업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교과서가 필요한데요. 오늘 교과서는 154쪽을 펴시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준비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과서 154쪽을 펴시고 우리 동물과 에너지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물과 에너지 부분 중에 가장 먼저 소화와 순환 부분을 배워볼 거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먼저 우리 동물과 에너지 부분을 다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 동물체들은 과연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5쪽을 보시고요. 우리 맨 위에 보시면 우리 단원명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죠. 우리 바로 세포가 모이고 모여 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세포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셔가지고 알겠죠. 우리 생물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세포가 되었어요. 우리 이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동물체인 개체가 개별적인 생명체인 개체가 되기까지의 그 생물체의
구성되어 있는 우리 조직의 체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의 우리 학습 목표를 보기 전에 오른쪽 보면 이 귀여운 우리 토끼들이 보이는데요. 오토바이가 나와 있어요. 우리 오토바이에 있는 핸들, 그리고 안장, 엔진, 바퀴 등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오토바이들은요, 각기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부품들이 모여서 하나의 오토바이로서 이렇게 기능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 오토바이에 바퀴가 빠지면 우리 오토바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엔진이 빠지면 우리 오토바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의 기계도, 오토바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뭐 단순할 수 있는 이 기계도 우리 하나하나의 부품들이 빠지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 기계도 이러한데, 우리 생물체는 우리 기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우리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물이라는 식물보다 더 복잡한 우리 생명체는요, 이렇게 각각을 이루고 있는 이런 세포들이 있고, 그 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 혹은 우리 동물들도 이렇게 제대로 생명활동을 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의 한번 배움 목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배움 목표는 생물의 유기적 구성 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가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유기적이다 라는 말을 뭔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한 뜻을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새로운 단어가 나와서 선생님이 한번 유기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유기적, 선생님이 지금 네이버 국어사전에 유기적이라고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유기적이라는 말은요, 네, 보면 알겠지만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떼어낼 수 없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 유기적인 관계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한번 잠깐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해보자면요. 자, 우리 유기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과학 시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간에서 배울 거예요. 자, 이렇게 생물체가 여러 가지 이제 구성되어 있는 요소들이 있을 텐데, 이 각 부분들이 서로 영향을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어떤 거 하나라도 빠지면은, 네, 어떤 거 하나라도 이렇게 막 빠지면은, 얘 하나가 뭐 빠지거나 하면은 이 전체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각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 아까 우리 오토바이의 관계에서 보면은 우리 뭐 예를 들어 모터가 빠져버렸다 라고 하면은 아무리 핸들이 있어도, 핸들은 원래 우리 운전을 할 때 방향을 꺾는 건데요. 만약에 모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은 더 이상 핸들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각의 요소들이 따로 있지만 얘네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우리는 유기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생물 부분을 배울 때는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 모든 생물체에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세포들, 조직들, 우리 기관들이 정말 다른 기관들과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생물 전체 단원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우리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교과서로 넘어와서요. 네, 여러분들 155쪽을 한번 볼까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기본 구조의 특징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우리 몸을 이루는 기본 구조의 특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 몸에서 특히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뇌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쪼개보면은 이렇게 하나하나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신경세포를 우리 1000배 확대한 그림을 보자면 뭔가 약간 징그럽게 생겼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포의 모양은 아니지만 이렇게 뇌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는 딱 봐도 뭔가 정보를 주고받을 것 같이 이렇게 신경망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는 바로 뇌와 같은 이제 우리 뇌와 같은 우리 신경기관들을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인 특이한 이름이 있는데, 얘는 바로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밑에 몸에 흐르고 있는 혈관 속에 있는 혈액을 700배 확대해 보면요, 네, 이렇게 혈구들이 관찰이 될 텐데, 얘도 우리 곧 배울 겁니다. 빨간색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혈구 중에 붉은색을 띈다고 해서 무슨 혈구라고 부르냐면, 그렇죠, 바로 적혈구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옆에 이제
핵이 약간 염색되어 있는 얘네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바로 적혈부보다 조금 큰 우리 면역에 굉장히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백혈구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입안 상피세포를 우리 60배 확대한 그림을 볼 건데요. 상피세포가 무엇이냐면은 피부의 윗상처죠. 가장 윗부분에 있는 세포를 우리가 상피세포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입안 상피세포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관찰해 볼 수가 있는데, 면봉을 가지고 입에 딱 넣어서 이렇게 긁어내면은 쉽게 입안에 상피세포가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입안에 면봉을 넣어서 이렇게 상피세포를 떨어뜨려서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요. 60배 정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입안 상피세포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각 구성 성분에서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었죠. 우리 이 공통점은 뭔가 기본적인 단위들로 얘네들이 이루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딱 봐도 여러분들 뭔가 모양이 서로 신경세포, 또 혈액에 있는 혈구들, 또 입안의 상피세포가 각각의 모양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장 뒤로 넘겨주시고요. 교과서 156쪽, 157쪽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156쪽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자, 우리 이렇게 동물체의 구성 단계 배우기 전에 선생님이 이번 1학기 때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굉장히 아팠어요. 여러분들 아프면 어디 가야 될까요? 그렇죠. 병원에 갔습니다. 자, 선생님 너무 아파가지고 커다란 병원에 갔는데요. 너무 아파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좀 큰 병원에 갔더니 굉장히 접수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예요. 소화기 내과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호흡기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또 신경외과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굉장히 병원에 가면 큰 병원에 가면은 굉장히 여러 개의 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굉장히 배가 아파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과 중에 외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여러 가지 중에 선생님은 너무 배가 아파서 갔으니까 소화기 내과에 접수를 하게 되었어요. 소화기 내과에 병원에서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박선주 선생님 어디가 안 좋으시죠?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뭔가 속이 쓰려가지고 속이 쓰려가지고 윗배가 조금 속이 쓰린데요 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럴 경우에는 아마 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위 내시경을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속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 가서 위 내시경 해본 친구들 있을 건데, 자, 그래서 이미 위 내시경을 했어요. 자, 위 내시경이라는 것은 우리 입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초소형의 카메라를 달고 이렇게 입을 통해서 식도를 거쳐서 위로 보내줘가지고요. 선생님의 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게 바로 위 내시경입니다. 자, 우리 위 내시경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뭔가 심상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결정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은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살짝 떼어내서 무슨 검사를 하신다고 했냐면 바로 조직 검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살짝 위 내시경 중에 뭔가 이상한 염증이 있으면은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 조직 검사를 하고서 여기까지 마치고 선생님이 일주일 뒤에 다시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 조직 검사의 결과를 살펴봐 주시고 이 조직 검사를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선생님 위에 있는 그 조직들 중에 혹시라도 암세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암세포가 발견이 되지 않아서 선생님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선생님이 진료를 받고 나왔던 1학기에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팠던 과정이. 자, 선생님이 이렇게 쭉 일부러 밑에서부터 위로 쭉 글을 썼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 왼쪽 156쪽 우리 보여있는 우리 몸의 구성 단계랑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눈치 빠른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알았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체에 해당합니다. 개별적인 생명체에 해당하는 개체에 해당하고요. 쭉 올라가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발견이 되었다고 하면은 암세포도 하나의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가 되죠. 자, 선생님이 큰 단위일까요? 세포가 큰 단위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선생님이 더 큰 단위이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선생님이라는 몸은 세포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점점 커다란 조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커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 156쪽 그림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하나씩 이제 살펴보자면, 먼저 156쪽에 첫 번째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계 중에 가장 작은 단위는 바로 세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상피세포, 신경세포, 근육세포, 혈구세포가 각각의 모양이 다 다른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세포들은 이런 식으로 종류가 다양하고 생긴 것들의 모양을 다릅니다. 이 세포들이 그런데 이렇게 모이면은요, 밑에 여러분들 156쪽의 조직 부분을 보면 상피세포들이 모여서 이렇게 상피 조직이 되고요.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이렇게 신경 조직이 되고, 근육세포들이 모여서 이렇게 근육 조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조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세포들이 모여서 있는 하나의 단체를 우리가 조직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 조직들이요, 다시 한번 모입니다. 결합해가지고 모여서 하나의 기관이 되는데, 우리 식물 배울 때 배웠어요. 기관이라는 것은 한 가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단위다라고 배웠습니다. 위, 간, 쓸개, 소장, 대장, 폐, 심장과 같은 각종 이렇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들은 바로 이 조직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기관에는요, 보통 이제 상피 조직, 신경 조직, 근육 조직이 모두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관들을 이루는데요. 이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모인 단계가 바로 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기관들이 모이면은요, 우리 이 기관들 중에서도 비슷한 우리 역할을 하는 애들을 이렇게 묶어보면요, 우리 동물체는 크게 4가지의 기관계로 이렇게 다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예요. 선생님이 아파서 우리 병원에 갔을 때 만약에 심장이 안 좋아서 갔으면은 이제 순환계에 관련된 우리 과로 갔을 거고,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라고 하면은 호흡기관 관련된 그 과에 갔을 텐데, 선생님은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갔잖아요. 그래서 소화기 내과에 갔던 건데, 이렇게 소화, 순환, 호흡, 배설과 같은 특별하게 하나의 기능을 하는 아이들이 모아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모아서 소화라는 기능을 담당하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간, 위, 소장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소화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 게 바로 소화계가 되었고요. 네, 심장이나 혈관 등과 같이 우리 몸에서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하는 일에 관여하는 애들은 순환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폐와 코와 같이 우리 호흡에 관련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은 호흡계라고 하고요. 우리 콩팥과 같이 콩팥, 방광 이런 아이들과 같이 배설에 관련된 아이들을 배설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소화도 잘 해야 되고 순환도 잘 돼야 되고 호흡과 배설이 원활하게 우리 다 작용이 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런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를 모두 다 모아서 더 큰 개념인 하나의 사람, 개별적인 생명체인 개체라는 구성 단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부터,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들이 또 모여서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루는데, 이 기관계에는 크게 동물 같은 경우는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을 담당하는 4개의 기관계가 크게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이 4가지의 기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5단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관계들이 또 모여서 우리 하나의 개체를 이루기까지 이렇게 우리 몸이 구성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57쪽을 보면요, 우리 몸은 복잡한 형태를 하고 있지만 여러 기관의 공통된 기본 구조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세포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세포 동그라미 치시고, 세포들은 또 다시 모여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것끼리 모여서 조직이 되고요. 자, 이 조직들은 또 다시 모여서 기관이 됩니다. 이 기관에 해당되는 것들이 위, 심장, 폐, 콩팥과 같이 이런 하나의 특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우리 몸의 구성 단계가 기관이 되겠고요. 이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루는데, 이 기관계는요, 여러분들 우리 5단원이 이 4가지 기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 몸의 소화를 담당하는 소화계, 호흡을 담당하는 호흡계, 혈액 순환을 담당하는 순환계, 노폐물 제거를 담당하는 배설계, 이 4가지의 기관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 각각의 기관계들은 아까 선생님이랑 배웠던 단어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이렇게 개별적인
개별적인 생명체인 개체가 되어 있습니다. 부품 하나만 고장나도 오토바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듯이 우리 몸은요, 한 가지의 이렇게 기관이 망가지고 기관계가 망가지면은 이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 각 기관계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밑에 스스로 점검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밑에 1번. 위는 입, 소장, 대장 등과 함께 음식물을 소화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무엇을 구성한다고 했죠? 자, 네, 그렇죠. 위. 아까 여기 있었죠? 이거는 어떤 단계였냐면 바로 기관의 단계였어요. 그래서 얘는 네, 기관의 단계였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위는 입, 소장, 대장들, 위와 입과 소장과 대장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뭐를 담당하냐라고 물었으니까 얘는 기관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모여있는 이 기관계에서 네 가지 기관계 중에 어떤 것을 구성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자, 따라서 1번 문제는 바로 네, 그렇죠. 소화계가 되겠습니다.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중에 1번은 소화계를 구성한다가 되겠고요. 자, 2번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단계.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 단계들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수업을 마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였죠? 그렇죠. 바로 세포가 되었습니다.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자, 조직이 모여서 무엇이 되고 그 다음에 기관계가 되었나요? 그렇죠. 조직 다음은 바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계, 개체가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아메바는 하나의 세포로만 이루어진 생물로, 네, 조직, 기관, 기관계와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체계가 없는데 어떻게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을 할까? 네, 아메바는 세포가 한 개밖에 없대요. 자, 그러면 우리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중에 이 하나의 세포가 곧 개체가 되는 특이한 아이가 되겠네요. 네, 아메바, 얘가 만약에 아메바라고 하고요. 여기가 바깥이 외부 환경이라고 해볼게요. 얘가 아메바. 자, 그런데 우리 생물들은요,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요, 네, 소화와 순환, 호흡, 배설 등의 기능을 해야 돼요. 자, 소화라는 것은 우리 이제 곧 배우겠지만 바깥의 외부에서 음식물 같은 것을 섭취해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메바는요, 직접 뭐 입도 없고 뭐 위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바깥쪽에 있는 환경에서 뭔가 이렇게 영양분을 직접 바로 세포막을 뚫고 흡수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화를 하게 되고요. 뭐 순환이라는 것은 세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에서는 그냥 뭐 순환이 별도로 필요는 없겠죠. 네. 호흡과 같은 것들도 뭐 필요한 기체들을 바깥에서 이렇게 공급을 받을 거고요. 직접. 그러면 이제 우리 생명활동을 하고 네, 호흡과 우리 소화의 결과 만들어진 이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도요. 별도의 얘는 배설기관이 없기 때문에 노폐물은 바로 그냥 이 세포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세포막을 뚫고 버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은 소화, 순환, 호흡, 배설 등 이렇게 외부 환경으로부터 직접 무엇인가 영양소를 받고 배설물을 이렇게 보내는 방식으로 우리 이렇게 생명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라와 있는 5단원 학습지를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그 부분 빈칸을 채우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세포가 모이고 모여 개체라는 단원을 배웠고, 배운 목표는 우리 생물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 단계를 배웠는데, 그 구성되어 있을 때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다. 자, 오늘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동물체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무엇이었나요? 여기 그림에서도 알 수 있죠. 그렇죠. 세포가 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세포. 생물체를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입니다. 우리 세포의 종류는 상피세포, 신경세포, 근육세포, 혈구세포, 아까 선생님과 같이 그림으로 보았죠. 이 세포들이 모여서 무엇이 되었냐면은 하나의 조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직이라는 것은 서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누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룰까요? 그렇죠. 바로 세포가 모이게 되겠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게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은 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이 조직들이 또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무엇이 된다고 했냐면 바로 기관이 된다고 했고, 이 기관의 예시로는 뭐 위, 심장, 폐, 콩팥 등이 있습니다. 뭐 눈, 코, 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 이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우리 연관된
우리 기능들을 하는 것들이 모여있는 시스템이 바로 기관계가 되고요. 얘는 특별히 복잡한 생물체인 동물체에만 있고 식물체에는 이 기관계 시스템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들이 모여있는 것들, 여러 가지 연관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모여있는 것은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됩니다. 3번의 정답은 기관계가 되고요. 우리 5단원은 이 4가지 기관계에 대해서 따로따로 배우는 단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관계가 모여서 여러분 자신 혹은 선생님 자신 개별적인 생명체인 개체가 됩니다. 그런데 세포부터 개체까지 이렇게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관계가 어떻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 배우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배울 4가지 기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단원이 끝나면요. 각각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각각 기관계에 있는 기관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소화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소화계라는 기관계는요.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는 기관계가 우리 소화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배우는 순환계는 두 번째로는 우리 호흡계를 배울 건데 우리 호흡계는요. 공기 중에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내보내는 거냐면은 우리 이거는 1학기 때 배웠죠. 호흡이라는 것은 어떤 기체를 받아들이고 그렇죠.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게 호흡계가 되겠고 자, 우리 순환계는요. 우리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인 영양소들과 노폐물들을 운반하는 시스템이 바로 순환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바로 배설계가 되었죠. 자, 따라서 이 선생님이 계라는 것은 영어로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커다란 소화 시스템, 호흡 시스템, 순환 시스템, 배설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5단원 쭉 걸쳐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